네,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사실 그 디지털의 씨앗이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이고 또 벤처의 씨앗도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의 그런 어떤 모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구로 디지털 단지가 어떻게 여기에 혁신 기업들이 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느냐가 어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애니메이션 캐리커처가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의료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첨단 혁신 기업들 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혁신 기업들의 모태가 됐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판교밸리가 생겼고 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붐에 이어서 지금은 벤처 붐 스타트업 붐을 만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앞서가시는 기업들의 PT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정말로 앞으로 이 구로 디지털 단지의 혁신 벤처 기업들이 좀 더 어깨 피고 일하실 수 있도록 윤건영 의원님이 더 앞장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2022년 디지털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AI를 어떻게 생각하죠?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했고 그러면 AI를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것은 AI 훈민정음이라는 것이었고 AI 훈민정음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AI는 언어와 같다. 그렇다면 이 언어 쉽게 배우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낸 것은 28가지 케이스를 만들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위성, 로그스틱, 바이너리 이 정도면 거의 커버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대략 기본적으로 4가지로 정리합니다. 회귀, 분류, 이상탐지, 분직함. 실사 28, 28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케이스라면 모든 데이터와 모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TS3Q AI 기반으로 만든 28가지 사례집. 이것을 저희는 AI 훈민정음이라고 불렸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노력과 발전에는 저희 이런 꼬마 기업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의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국민 AI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놈 군대 보내놨더니 인공지능만큼은 배우고 온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나 이런 학습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실제로 모두 AI를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AI를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28가지 케이스를 가지면 따라하기 방식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다음 서비스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서비스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바둑판에서 이미지, 이상탐지,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쉽게 서비스를 발굴하고요. 그렇다면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디보다도 가장 AI를 잘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TS3Q AI 기반으로 하는 28가지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AI 훈민정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S 대표 이대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한 7년, 8년 전부터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인공지능을 이용한 암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진단 기술 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등과 같은 고형암을 확진하는 기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암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암 진단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이를 더 점차 확대해 나가서 국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병원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통합된 형태의 텔레패솔로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암을 진단하는 형태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보조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바이오마커 정량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이제 기존 병리 진단과 바이오마커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김동국이고요. 그래도 의료 영상 관련해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이제 애로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코로나와 함께 90년대생들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봤더니 00년생부터 인구가 굉장히 줄기 시작해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력 양성, 육성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혁신적인 일을 하다 보면 기술 침해와 관련한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혁신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제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력 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청년들은 취직을 못해서 걱정이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이 부분에 국가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게 굉장한 문제로 등장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은 저도 굉장히 실감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침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기부에 제가 이제 이거 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도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좀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 좀 법을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연합회 서울을 맡고 있는 이계호 회장이고요. 지금 플랫폼이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없다라는 겁니다. 키워드 하나만 치면 그 기업 리스트가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 있도록 부품이든 완성품이든 그 키워드를 치면 전 세계에서 그 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매니팩처러 이 서플라이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충분히 대한민국에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협회별로는 아마 이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결이 서로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하신 말씀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에 나라장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적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갖고 이거 아마 연결 작업을 잘 하면 이게 아마 좀 생각보다는 비용이 덜 들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제가 요거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4%를 기록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룬 성장률입니다. 그럼 왜 성장률이 이렇게 높으냐? 첫째, 지금 미국에 수출해갖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국가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IT 인프라,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이제 이것은 결국 20년 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그 구로 디지털 단지도 산업화에서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변신을 했듯이 한국이 그런 어떤 인프라를 이제 깐 것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되면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디지털로 이제 대전환하는 이런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것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경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최강의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고 지금 코로나 위기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5G 시대 선도 국가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 5G라는 그 시대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간담회 정말로 소중한 말씀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런 이제 간담회가 오늘의 계기로 해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이 좀 지속적으로 이것을 좀 팔로우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